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음용수 배관 개통에서 역압과 역사이펀 작용에 의하여 수질 오염이 발생되고 있을 때 괄호 1. 수질 오염 원인 괄호 2.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제 122회 제 3교시 02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이제 음용수 배관계통, 음용수 배관계통, 그리고 역압, 역사이펀 작용, 수질 오염, 그것의 원인, 동그라미를 좀 예쁘게 그리려고 조금 시간이. 네, 그리고 방지 대책.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음용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2번 이제 앞과 역압 짚고 넘어가고요. 3번 사이펀, 역사이펀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4번 수질 오염 원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순서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용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용수는 이제 음료수랑 비슷한 의미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음용수라고 합니다.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상수 수돗물이죠. 수돗물을 이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어, 그리고 건축기계 설비 쪽에서는 용어가 이제 급수로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급수가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생활용수, 하나는 이제 음용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음용수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음용수 배관계통에서 수질 오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르게 좀 문제를 바꾸면 이제 급수 배관계통에서 수질 오염으로 봐도 문제를 비슷하게 또는 같게 이제 풀어 나갈 수 있겠죠. 음용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상수에서부터 쭉 써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번 앞 vs 역앞. 여기는 이제 제가 배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관이 이제 여기 압이 크고 큰 대자입니다. 여기는 압이 작습니다. 여기는 다시 압이 크고요. 여기는 압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체는 다음과 같이 흘러갈 거예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이 어떤 이유로 압력이 크게 걸려요. 대대. 그러면 유차는 이제 반대로 흐르겠죠. 네. 간단하죠? 이게 이제 압인 거고, 압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유체가 흘러가는 게 이제 압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어, 원래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력이 이 뒤쪽에 큰 압력이 걸리면 이제 역으로 압력이 걸렸다, 아니면 뭐 반대쪽에 압력이 걸렸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역압이라고 하겠죠. 그 역압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유체가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압력 차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뒤쪽에 압력이 더 크게 걸려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래서 역류하는 그런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역압이 걸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다음은 이제 3번 사이펀 vs 역사이펀. 쭉 그림을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그릴 건데, 이거 사이펀과 역사이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안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수조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제 커다란 길다란 그런 기둥 막대를 세운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제 여기 길다란 그런 기둥 막대를 거꾸로 해놨는데 여기를 이제 진공으로 유지를 할게요. 여기를 진공으로 유지를 할게요. 그러면 어, 물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에 대기압으로 이 수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기둥막대를 이제 거꾸로 세워 놓으면은 음, 기둥막대를 거꾸로 그냥 세워 놓으면은 이제 뭐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올라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를 공기를 빼줘야 돼요. 진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대기압의 힘에 의해서 이 물이 쭉 올라갑니다.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한 10m 정도 이제 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진공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여기쯤 제가 화살표 그리고 있는 부분, 이제 여기에 대기압이 이제 작용하면서 이제 이 물을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식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어, 이제 예전에 유체역학 배울 때 유체역학에서 초반 부분을 이제 정수역학을 배우죠. 그러니까 그런 정지되어 있는 그런 물의 역학적인 거가 이제 유체역학의 제일 처음 파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수면이 같은 그런 유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높이에서의 그 압력은 서로 같은 걸 같다고 이제 알 수가 있어 같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압에 의해서 여기 수면에 걸리는 그런 압력 그리고 여기랑 같이 이어져 있죠. 물로서 여기 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물이 이제 여기서 같은 높이죠. 같은 수면이죠. 근데 여기는 대기압에서 힘을 받고 있고 여기는 이 물기둥에 의해서 힘을 받죠. 근데 우리 유체역학에 따르면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은 같은 그런 높이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압력이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기압에 의한 그런 압력 그리고 여기 물기둥에 의한 압력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기압은 물기둥 압력인데 물기둥의 압력이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파스칼 단위로 따지면 수도로 따지면 10m인데 파스칼로 따지면은 압력 단위로 따지면은 로지 H죠. 그래서 밀도, 중력과 속도 H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물의 밀도는 1000이죠.
그리고 1000은 곱하기 1000은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네 미터 3승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이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그냥 10이라고 가정할게요. 9.8 미터 세크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h 10m죠. 10 미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 둘셋넷 다 10의 5승이 되는 거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 되죠. 거기다가 킬로그램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뉴턴이 되고 미터랑 이랑 미터 제곱이 되고 그래서 파스칼이 됩니다. 단위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0의 5승 파스칼을 이제 바로 따지면은 얘는 이제 1 바가 되는 거죠. 반대 좀 더 그냥 A가 써줄게요. 절대압. 네. 그래서 대기압은 1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쉽죠? 여기 지금 유체역 확상이 우리가 여기 두 개 수면의 그 압력을 알고 싶을 때 이 두 개의 수면의 압력은 같습니다. 유체역학에서 정수역학에 따르면은 같은 높이에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대기압은 여기서 받는 이 물기둥의 압력이랑 같고 그럼 대기압 이꼴 물기둥 압력 해서 쭉 물기둥 압력 쓰면은 물기둥 압력은 1바가 되고 즉 대기압이 이제 1바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10m 올라간다는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대기압에 의해서 이제 이 물기둥은 이 진공만 여기가 유지가 된다면 얘가 이제 1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펀의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수조를 먼저 여러 개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제일 힘든 코스가 여기에요. 3번이 그림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제일 준비하면서 좀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수조를 6개 그렸는데 두 개가 한 세트씩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이제 그리려고 수조를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기둥 10m를 칸으로 따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이제 10m로 봤습니다. 첫 번째 세트 물기둥이 이제 4개,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물기둥이 5개인 경우,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물기둥이 아니라 그냥 그 기둥이 6칸일 경우에, 그리고 이쪽은 물기둥이 기둥이 한 4개 정도 높이인데, 반대쪽은 이제 기둥이 끊겨 있을 때 이 정도. 알아볼게요. 먼저 요때 이제 여기 수면 높이를 한 번 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기압이 작용합니다. 여기도 대기압이 작용하고, 여기도 대기압이 작용하고, 또 대기압이 작용하고, 이쪽도 대기압이 작용하고, 이쪽도 대기압이 작용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이를 진공으로 관을 유지를 해줄게요. 진공 유지를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아까 이제 진공으로 걸어주면은 물이 1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왜? 대기압의 힘이 그 물기둥을 10m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저희가 공식을 통해서 대기압은 1바라는 것을 이제 물기둥이 10m 올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대기압은 1바인데 그게 1바가 이제 진공이 유지되면은 얘가 쭉 10m의 물기둥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은 같다고 그랬죠. 왜냐면 유체역학에서 같은 그런 높이에서 같은 유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의 압력은 같고, 여기는 대기압이 같고 여기가 진공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압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쭉 물기둥에 의한 압력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의 압력이 0이니까 0에다가 쭉 물기둥의 압력을 더한 것, 그게 이 두 개 같은 거죠. 그 대기압은 물기둥의 압력 쭉 구하면 1바가 되는 거죠. 10m가 올라가죠, 물기둥은. 그러면 여기서는 진공했는데 물기둥이 5개라고 그랬죠, 10m가. 여기는 4개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차겠죠, 이쪽은.
그렇죠? 그럼 이쪽도 물기둥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은 물기둥이 여기까지만 차겠네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물기둥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물기둥이 여기까지만 차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만 물기둥이 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여기는 이제 물이 찼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흐르겠죠. 흐르죠. 여기 같은 경우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를까요? 얘가 10m 못 올라갔으니까 여기 진공을 걸더라도 여기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물은 10m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대기압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이 흐르지 않죠. 네, 조금씩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사이펀이 이제 이렇게 높은 지점의 액체를 낮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관을 의미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될 수가 없죠. 너무 길면 안 돼요. 10m 이내가 돼야 돼요. 얘는 이제 여기가 지금 다 안 그렇었네요. 조금 잠겨 있는 걸 기준으로 그렸습니다. 여기는 떨어져 있고요. 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여기 이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는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진공을 걸더라도 계속 대기압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진공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수면들을 좀 다 그릴게요. 빠뜨렸는데 자, 아까 여기 파란색도 좀 찍어서 좀 구분했는데 이것도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기압이기 때문에 수면은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관에서 좀 빨간색 보이시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빨간색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됐죠? 여기는 흐르지가 않겠죠?
얘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이펀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펀은 이 물이 진공을 유지해주면 대기압의 힘으로 10m 올라가는 것을 이용을 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는 사이펀이 형성이 됩니다. 얘는 이 물기둥이 이 기둥이 형성되는 그 물기둥 10m 더 크기 때문에 못 올라가서 사이펀이 형성이 안 될 거고요. 얘는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진공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사이펀이 이제 형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사이펀이죠. 얘들은 X, X, 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역사이펀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역사이펀 예시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 경우의 수 지금 6가지거든요. 총 수조 세트. 그래서 이것만 이제 아시면 이제 이미 사이펀, 역사이펀 많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숙지가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여기 6가지를 통해서 되게 이제 앞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음, 지금 여기를 사이펀 동일한 걸 하나 더 그릴 거고요. 위에서 그렸던 사이펀을 하나 더 그릴 거고요.
이쪽에 역사이펀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제 높이가 같아졌을 때의 그 사이펀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다 그리고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기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수조니까 물 높이부터 수면부터 그리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수조가 높이가 같아졌습니다. 여기는 역사이폰 설명할 건데 수조 수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렸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대기업 을 받고 있고요. 여기도 대기업, 또 대기업, 여기도 대기업.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죠.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진공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걸어주고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대기업이면 진공이 걸려있을 때 물기둥 10m 만든다고 했죠. 10m가 다섯 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둥이 3칸밖에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물 차겠죠.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여기까지 차네요. 그러면 둘 다 찼어요. 그럼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물이 흐릅니다. 같은 물 높이를 만들었지만 같은 물 높이를 이루었지만 이제 물은 흐릅니다. 왜냐면 이쪽은 물기둥이 지금 더 높은데 더 짧게 올라가 있는 경우잖아. 얘는 물 높이가 딱 맞게 5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얘는 5개 올라가야 되는데 3칸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쪽의 압력이 더 커요. 이쪽은 압력이 딱 이제 0이 됐을 거예요. 여기가 딱 진공이니까 여기 딱 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압력이 딱 0이 됐을 거고 여기는 대기압에서 이제 이만큼 3칸의 높이, 5칸에서 3칸의 높이를 뺀 나머지 2칸의 압력만큼 있을 거예요. 여기는 0칸만큼의 압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유체는 흐르죠. 동일한 그림이에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거 사이펀이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물 높이가 같아졌어요. 그러면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물 높이가 같았어요. 그러면 진공 걸어주면 얘는 물 높이 여기
물 높이 여기겠죠. 5칸 갈 수 있는데 기둥이 3칸밖에 안 되니까 3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유체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예, 유체는 흐르지 않죠. 힘이 평형 상태입니다, 지금.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체는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때는 흐르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서의 압력, 여기서의 압력 지금 얘는 5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칸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얘가 기둥의 높이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이제 5칸에서 3칸 뺀 그 2칸만큼의 압력일 거고 여기서도 5칸에서 3칸 뺀 2칸만큼의 압력일 거기 때문에 서로 압력이 같아서 이제 힘이 평형이 돼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을 높이가 같을 때, 수조 높이가 같을 때를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요거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는 이제 역사이펀의 그림입니다. 역사이펀은 어떤 거냐? 여기에 대기압이 그대로 걸리고요. 그쵸? 여기는 어떤 이유로 이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이 걸리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진공이 유지가 돼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진공이에요. 그 대기압이 여기는 그러면 얘에 의한 물기둥은 대기압이니까 진공이니까 10m 올라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5칸 올라가죠. 딱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는 대기압이라서 물기둥이 한 칸밖에 못 올라간다 가정할게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대기압이었어요. 그러면 얘랑 같은 경우니까 물이 5칸 올라가야 되는데 3칸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2칸만큼의 압력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죠. 왜냐면 여기는 딱 막 이제 딱 0칸의 압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물이 차여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의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도 흘러가죠. 그런데 여기가 어떤 이유로 대기압 이하가 걸려버렸어요. 그럼 이 대기압 이하가 수면을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물기둥이 5칸만큼 못 올라가고 5칸만보다 낮은 그런 10m보다 낮은 높이로 물기둥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대기압 이하가 너무 작아서 딱 한 칸까지밖에 못 올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체가 흘러가겠죠. 이게 역사이펀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이게 대기압 위가 걸리면서 반대로 흐르는 경우 그거를 역사이펀이라고 합니다. 혹시 역사이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사이펀 얘를 이제 역사이펀 할게요. 이제 사이펀의 의미를 쓰면
이거는 뭐 사이펀 효과, 역사이펀 효과, 아니면 뭐 사이펀 작용, 역사이펀 작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펀이란 이제 높은 지점의 액체를 높은 지점의 액체를 낮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관인 거죠. 되셨나요? 이게 저희가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좀 써줄게요. 작용, 사이펀 작용, 역사이펀 작용. 작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이펀 작용, 역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 역사이펀 작용. 이렇게 3번을 작용을 붙인 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이펀은 U자 모양의 관, 높은 지점의 액체를 낮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관을 사이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이펀 효과라는 것은 이제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때 그런 작용을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고, 역사이펀 작용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높은 곳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 대기압 위가 걸렸을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가는 것을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질 오염의 원인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중에서 역압에 의한 수질 오염,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수질 오염을 이제 얘기하기에 이제 설명하기에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네, 여기서 한번 끊고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핸드폰 이제 용량 때문에 근데 그리고 오늘 내용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끊고서 파일 옮기고 다시 찍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이펀 혹시 글씨 보이셨나요? 예. 읽어드리면 높은 지점의 액체를 낮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관이 사이펀이고요. 그다음 여기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사이펀 작용,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이제 사이펀 작용의 예, 아닌 예들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또 아래서는 사이펀 작용의 예, 더불어 역사이펀 작용의 예까지 드렸으니까 이렇게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만 좀 잘 이해하시고 또 본인들이 또 잘 혼자서 그려보실 수 있으면서 이해가 되신다면은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번 수질 오염의 원인 그리고 5번 수질 오염 방지 대책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좀 긴 편이라서요. 예, 참고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4번을 여기다가 쓸게 좀 아껴 써야 돼가지고 4번 수질 오염 원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 크로스 커넥션. 이게 이제 교차 연결이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역압이 걸릴 때 이제 수질 오염의 원인이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예를 들면 여기가 상수인 경우, 여기는 정수인 경우, 정수는 뭐 우물정자에서 정수입니다. 여기도 상수인 경우, 여기는 배수인 경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수인 경우, 여기는 뭐 기타인 경우. 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축물이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에 교차 연결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 연결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예. 근데 이제 교차 연결인 경우 이제 수질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차 연결을 세 가지 경우 그냥 같은 경우인데 그냥 그려보았습니다. 교차 연결이 뭐 바로 돼 있지는 않겠죠. 밸브로 이제 차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이제 밸브가 열리겠죠. 밸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고 잘못 그렸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흐름 방향, 정상적인 흐름 방향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상수는 뭐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할게요. 뭐 정수도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우물물도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걸 쓸 거예요. 배수는 이제 버리는 물이죠. 기타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그럼 보통은 이 교차 연결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어, 기본적인 컨셉은 이 상수를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경우만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런 경우만 의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상수는 이제 음용수에 가까운 물인데 이제 음용수죠. 음용수가 될 수도 있는 물인 거죠. 근데 이 우물물은 아직 정화가 안 된 물이니까 일로 가면은 상수가 더 망가질 수가 있겠죠. 배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차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상수를 이제 이쪽으로 뺄 때 이제 어 이제 의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상적인 방향은 이렇게 가거나 정수나 배수도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상수가 다른 곳으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이제 압력이 여기가 대가 됐어요. 여기도 대, 여기도 대가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흐를 수가 있겠죠.
역류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상수는 음용수가 될 수 있는 물인 거고 정수나 배수나 기타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역압이 걸려서 이쪽에 압력이 더 크게 걸려가지고 이제 유체가 정수가 상수로 가거나 배수가 상수로 가거나 기타가 상수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상수가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수질 오염 원인 중에서 교차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역압이 걸린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음, 크로스 커넥션 시 이거는 이제 교차 연결 시 그리고 음, 밸브 오픈 시 두 가지 경우 동시에 있는 경우죠. 크로스 커넥션 시 그리고 밸브 오픈 시 다른 관의 압력이 상수관의 압력보다 클 때 다른 관의 물이 상수관 내로 역류하여 상수관이 오염된다. 예, 수질 오염 원인, 크로스 커넥션, 교차 연결, 플러스 역압의 경우에 대해서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이펀 작용. 지금 여기 역압 크로스 커넥션은 이제 여기 2번을 통해서 이제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역사이펀 작용은 사이펀, 역사이펀 중에서 3번 중에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려볼게요.
이 정도. 그냥 조금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왼쪽 파트에는 이제 고가수조 타입의 그런 급수관을 그릴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런 뭐 부스터 펌프 또는 뭐 직송 펌프 타입의 이제 급수 시스템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이제 여기 고가수조 그렸어요. 이를 이제 고가수조 할게요. 여기는 용기를 그리겠습니다. 용기라고 표현하는데 뭐 욕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물을 받아 놓는 그런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물이 좀 차 있습니다. 물이 이제 이 정도 차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기고, 여기도 용기, 그리고 얘가 밸브 A, 얘는 수도꼭지, 수전 B, 또 수전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직선 펌프가 있고요. 여기도 오른쪽, 왼쪽과 똑같은 식으로 그릴 겁니다. 수면도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거의 다 그린 것 같아요. 그림 그려야 될 거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명칭을 수단 B, 수독지 B, 수독지 C 라고 할게요. 있고, 여기는 이제 직송 펌프라고 할게요. 여기도 이제 용기, 여기도 용기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또 호스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로 물이 여기서 떨어집니다. 또 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요걸 그린 거는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수질 오염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직송 펌프, 여기 급수 라인, 여기는 물이 깨끗하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고가수조에서 내려오는 급수 시스템, 여기는 물이 깨끗하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용기 내에 있는 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급수 배관 계통은 물이 깨끗하고 용기 내에 있는 물은 깨끗하지 않다. 여기 급수 계통의 물은 깨끗하고 용기 내의 물은 깨끗하지 않다. 그럼 수질 오염이 어떻게 일어나냐? 급수 계통의 물이 용기 내로 가는 거는 이제 오염이 아니죠. 근데 용기 내에 있는 물이 역류할 때, 그러면 이제 급수 계통이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걸 쭉 써볼게요. 먼저 역사이펀 작용부터 쓸게요. 먼저 밸브 A가 닫혀 있는 경우 수전 C를, A가 닫혀 있는 경우 수전 C를, 원래 A가 열려서 이렇게 급수가 흐르는 게 맞죠. 근데 밸브 A가 닫힌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 C를 수전 B보다 먼저 열면 수전 C를 통해 물이 토수되고 급수 수식관 내는 부합 상태가 된다. 그쵸? 여기가 열려 있으면 물이 계속 보충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수전 C를 열어서 물이 토수되더라도 여기가 이제 물이 계속 채워지는데, 여기 닫혀 있는 경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 닫혀 있는 경우 이제 C가 또 닫혀 있다가 이제 열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100의 양이 있었다면 물이 빠지면서 뭐 90의 양, 80의 양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그런 정해진 양의 그런 관의 부피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꽉 차고 있던 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빈 공간들이 생기면서 이제 압력이 떨어지고 부합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수전 이제 B를 또 엽니다. 수전 B를 열면 수전 B 플러스 호스를 통해 용기 내에 물이 급수관 내로 역류하여 급수관이 오염된다. 네. 여기 혹시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밸브 A가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수전 C를 열어서 물이 토수가 되면은 여기 닫혀 있으니까 이 고가스로 채워졌던 물이 이제 보충을 못하죠. 그러면은 이 일정한 관 내에 전체적인 부피는 일정한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부합 상태가 되죠. 부합 상태가 되면 이제 요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기압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리고 수전 또 B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호스가 이제 물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스를 통해서 이제 여기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이제 물이 쭉 역류를 하는 거죠. 압력이 낮은 쪽으로. 그러면서 용기 내에 있는 물은 좀 더럽다고 아까 얘기 들었었죠. 그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깨끗한 급수관 내로 이 더러운 용기 내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수관이 이제 오염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또 쓸게요. 펌프가 고장 나거나 펌프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수전 C를 먼저 열면 동일합니다. 이제 이 펌프가 조금 약해요. 이 펌핑이 좀 약해요. 고장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경우요. 그때 이제 수전 C를 열면 수전 C를 통해 물이 토수되고 급수 수직관 내는 부합 상태, 부합은 이제 음압이라는 거죠. 압력이 이제 낮아진 상태,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부합 상태가 된다. 똑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왼쪽이랑 그때 수전 B를 열면 수전 B 플러스 호스를 통해 여기 호스를 안 썼네요. 이 빨간색이 호스입니다. 호스입니다.
호스를 통해 용기 내에 물이 급수관 내로 역류하여 급수관이 오염된다. 그렇죠? 이제 조금 구역을 할게요. 좀. 그러니까 이제 펌프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펌프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원래는 이제 펌프가 펌핑이 되면서 이제 여기도 공급하고 여기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아까 성능이 저하됐어요. 펌핑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펌프 근처들은 좀 압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지만 높아질수록 이제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이 수전실을 통해서 이제 물이 토수가 됩니다. 그러면 펌프의 성능도 안 좋은데 여기 이제 밑에서 물이 토수가 되면은 이제 여기 약간 위에 부분들은 급수주직관에서 여기 위에 부분들은 약간 이제 부압이 음압이 걸리겠죠. 이제 채우고 있는 물이 일로 빠져나가면서 어 이제 부압 상태가 되겠죠. 채우고 있는 물이 조금 적어질 테니까 그 상태에서 수전비를 열면 여기가 약간 부압이 되니까 이 역사이펀 여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물이 쭉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급수관이 오염이 되겠죠. 호스, 호스 중요하죠. 네, 되셨나요? 네. 그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경우를 이제 여기 간단하게 한번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3번 이제 수질 오염 원인 중에서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이제 역압과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수질 오염 원인을 이제 설명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 역압에 의한 수질 오염 원인 이런 식으로 수질이 오염이 된다. 그리고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수질 오염 원인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발생한다.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수질 오염인데 이 역압과 역사이펀 말고 다른 개념으로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저수조가 직접 오염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이제 배관이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수조 오염은 어떤 식이냐? 저수조는 이제 물을 담고 있는 탱크죠. 예. 고가 수조가 하나 예죠. 그러면 저수조 오염이 되는 경우는 이제 잔류, 염소 감소되는 경우, 이렇게 염소가 이제 그런 상수를 소독하는 그런 물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잔류 염소 감소하면 이제 저수조가 또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사수, 사수 구역이 발생하는 경우, 사수는 이제 죽어 있는 물입니다. 데드 그리고 데드 워터, 이제 사수. 물이 잘 섞여야 되는데 잘 섞이지 않은 탱크 내에서 잘 섞여지지 않으면은 고여 멈춰 있는 물은 계속 멈춰 있을 거고 계속 들어온 물이 또 나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들어온 물이 먼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온 물이 먼저 나가고 하면은 이제
먼저 들어온 물은 계속 어딘가 정지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사수구역 발생 때문에 저수조가 오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조류가 번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적는 거는 이제 저수조 오염의 경우를 쭉 적는 거예요. 그런 이유. 그리고 저수조가 이제 뭐 거기가 이제 부식이 될 수가 있겠죠. 부식 발생. 그럼 부식 생성물에 의해서 이제 부식 생성물에 의해서 이제 또 이런 급수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내부에 도장을 하거나 라이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오래돼서 도장이 탈착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오염이 되겠죠. 급수 또는 음용수가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식 금속이나 이 부식 생성물이나 아니면 이 도장재로부터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외부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출수가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빗물이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 먼지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벌레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저수조 오염이 발생합니다. 배관 오염은 저수조 오염이랑 비슷한데 그 중에서 이제 부식 발생 그리고 내부에 라이닝을 하는 경우는 이제 도장 또는 라이닝 탈착 또 이런 금속이나 아니면은 뭐 GRP 거기서도 이제 또 내부에서 그런 배관 벽면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도 있고 또 라이닝에서 용출될 수도 있고 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식이 발생해서는 또 부식 생성물로부터 유해 물질도 용출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요 정도가 이제 배관 오염에 해당이 되겠죠. 저수조 오염은 한 11가지 정도, 배관 오염은 이 저수조 오염 중에서 한 요 3가지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수질 오염 원인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런 원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원인 여기 역압과 역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괄호 5번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역압 역사이펀 작용 한해서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 커넥션 교차 연결 금지 하는 함으로써 이제 수질 오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요 1번 4번에 괄호 4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제 막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규칙이 있어요. 아마 이 건축법 뭐 그런 쪽 하위에 있는 규칙인데 그 규칙이 이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8조 에 이미 이렇게 하지 말라. 서로 급수관을 다른 종류의 관과 연결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잘 따른다면 이런 수질오염 원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그런 원인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2번 체크밸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밸브는 한쪽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그 고안된 그런 장치예요. 뭐 스윙 체크 밸브가 있고요. 또 뭐 피스톤 리프트 체크 밸브가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압력에 의해서 그런 디스크를 이제 열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의 역류는 이제 얘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해도 이제 역류하지 못하도록 디스크가 닫혀버립니다. 그런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거죠. 방향성 있는 밸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수에서 정수로 이제 가는 이 밸브 상에 여기에 체크 밸브나 여기에 체크 밸브를 달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밸브, 이쪽에서의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체크 밸브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 그런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 체크 밸브를 사용하더라도 체크 밸브가 이제 뭐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면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류가 가능하겠죠. 조금씩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걸 사용하진 않는데 이런 걸 채택하진 않는데 아예 교체 연결 안 해버리지.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체크 밸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역사이펀 작용에서도 만약에 체크 밸브를 이런 데 달면은 이제 여기가 용기에 있는 호스로부터 또 역류되다가 역사이펀이 일어나서 역류되다가도 체크 밸브에서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체크 밸브 설치는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둘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번은 이제 백큐um 브레이커 설치. 백큐um 브레이커 설치는 이제 동그라미 2번 역사이펀 작용 정도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역사이펀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부합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역류를 하는 거죠. 그게 역사이펀인데 백큐um 브레이커라는 거는 이제 부합이 걸렸을 때 이게 이제 PSV 또는 안전 밸브랑 원리가 유사한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대기 중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열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합이 걸렸다 여기에 백큐um 브레이커 달려 있으면 부합이네 그러면은 이 디스크가 열려서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합이 걸린 곳에 공기가 채워지면서 이제 부합을 이제 좀 더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공기가 채워지면서 대기압 이상으로 또는 대기압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PSV나 세이프티 밸브 또는 릴리프 밸브는 아시죠? 반대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과압이 걸렸을 때 디스크가 열리면서 여기에 있는 그런 액체 또는 유체가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여기를 과압으로부터 이제 압력을 떨쳐주는 것이 압력을 낮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세이프티 밸브, PSV 이런 거죠. 근데 백큐um 브레이커는 그 반대로 여기가 부압이 걸렸을 때 바깥쪽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부압이 좀 더 압력이 높아서 대기압 이상으로 이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백큐um 브레이커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4번
4번. 4번은 토수구 공간 확보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토수구 공간 확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수구가 확보가 돼 있죠. 여기 물이 나오는 공간과 이제 워터 레벨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토수구와 이제 워터 레벨 사이에 그런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류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 사이펀 설명할 때 이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진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호스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여기 토수구 공간을 꼭 지켜라. 최소한 물이 나오는 것과 이제 그런 워터 레벨 사이가 3cm 이상 돼야. 어디서부터냐면은 이제 뭐 그런 워터 레벨, 플루드 레벨이라고 할게요. 이 물 넘치면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루드 레벨 또는 이제 오버플로우 라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플로드 레벨이나 오버플로우 라인보다 오버플로우 라인은 이제 플로드 레벨이랑 보통 같은 레벨로 만들어놔요. 왜냐면 물이 더 채워지지 않도록 여기 이제 오버플로우를 만들어서 정해진 그런 레벨 이상이 되면은 물을 높이 수조의 높이 높아지지 않고 그 오버플로우 배관을 통해서 드레인 되도록 그렇게 되면 오버플로우 그 설치되는 그 이 위치가 이제 이 설계자가 이게 물이 이 수조에 채워질 수 있는 맥시멈 높이야라고 하는 그 높이에 오버플로우 라인을 설치하겠죠. 왜냐면 오버플로우 라인이 있으면 오버플로우 라인을 통해서 드레인이 돼버리니까 물이 아무리 채워지더라도 계속 오버플로우 라인으로 빠져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음, 음, 오버플로우 라인보다 토수구의 높이가 3cm 높거나 아니면은 플러드 레벨보다 3cm 높거나 같은 말이에요. 예. 혹시나 이제 음, 여기다가 하나 그려야겠어요. 오버플로우 라인을 이제 빨간색으로 조금 어드레벨 높은 쪽에 시험 삼아서 하나 그려봅니다. 오버플로우 라인. 이 정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라인이나 이제 플로드 레벨이나 거기부터 토수구의 높이를 3cm 정도는 확보를 해서 여기 이제 요것과 같이 이제 만들어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수질오염 원인을 예방하는 그런 대책인데 동그라미 2번 정도 해당하는 그런 대책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질오염 방지 대책은 수질오염 원인 중에서 이 3번, 4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만 적었고요. 만약에 3번, 4번에 대한 것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거나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오늘 정말 장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제122회 제3교시 02번 문제 그리고 문제 내용은 음용수 배관 개통, 역압, 역사이펀 작용, 수질 오염, 원인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음용수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압과 역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펀 작용, 여기 파란색들이 있었죠. 역사이펀 작용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원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대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이펀의 이해, 그리고 역사이펀의 이해, 사이펀 작용의 이해, 역사이펀 작용의 이해, 이 그림 6개 플러스 1개 더 요걸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데 조금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되면 크로스 커넥션,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그런 수질 오염 원인 자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음용수, 압, 역압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 이제 사이펀 작용, 역사이펀 작용. 그 전에 사이펀이란 건 뭐냐? 높은 지점의 액체를 낮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거꾸로 된 U자 모양의 관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사이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기압은 물기둥을 10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기둥 안에 진공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진공이라면 10m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10m만큼 올리니까 그러면 그 힘의 크기가 얼마냐 압력을 한번 따져봅니다. 로지 H가 이제 그런 수도에 의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곱하니까 10의 5승 1바. 그래서 대기압이 10m를 올리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대기압은 1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중력가 속도를 10으로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사이펀 작용, 여기서 지금 물기둥의 높이를 5개로 이제 10m를 5개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기둥이 4개니까 일로 흘러갈 거고요. 이제 여기는 6개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게 사이펀 작용, 높은 곳에서 물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요거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기둥의 높이가 진공 그 대기압의 힘으로 올릴 수 있는 물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펀 작용이 이제 발생 안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담겨 있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진공을 유지한다라도 계속 여기는 공기가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공이 만들어지지 않고 대기압 정도나 대기압보다 조금 낮은 압력이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이쪽에 물을 대기압을 누르죠. 근데 여기도 대기압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도 대기압이 밀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물 높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이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걸 좀 더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역사이펀 작용과 비교를 위해서 이제 또 밑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 높이 3개는 그냥 가겠죠. 여긴 기둥 높이 5개인데 여기서의 압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수조의 높이가 같아졌을 때는 이제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기압에서 물이 이제 기둥이 높아지고 또 기둥이 여유가 있다면 거기서 그걸 뺀 압력이 형성이 될 건데 두 개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이펀이 작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역사이펀 작용은 대기압이 여기 이제 힘을 발생하고 여기는 대기압보다 작은 힘이 발생을 합니다. 작은 압력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얘는 대기압이기 때문에 여기 진공을 걸어주면 5개까지 올라가고요. 얘는 압력이 되게 작아가지고 한 칸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수조가 높더라도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역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사이펀도 설명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를 아까는 조금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좀 끝나다 보니까 힘이 조금 힘들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좀 모자르다 싶으면 좀 앞에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질 오염의 원인, 크로스 커넥션,
역압에 의한 원인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역사입헌 작용도 여기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초점도 잘 안 맞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그 밑에 설명 부분에 제가 PS로 해서 이제 메일 주시면 사진 찍어 놓은 것들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 이제 제가 메일 받은 시점 기준으로 모아둔 파일들을 보내드릴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글씨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수조 오염, 배관 오염까지도 같이 해봤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 두 개는 아닌데 같이 하는 김에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이제 여기 두 개에 대해서만 쭉 써봤습니다. 크로스 커넥션 교체하는 게 금지 이미 우리 규칙에 우리나라 규칙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체크밸브 설치하는 방안, 백큐um 브레이크 설치하는 방안, 토수 공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이제 역압에 의한 수질 오염, 역사회폰 작용에 대한 수질 오염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줄게요.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